안녕하세요. 제우스에드 대표 이충근입니다. 2019년 수능 대비 한수희 독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한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로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영어는 이충근만 믿고 가면 돼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줬죠. 사실은 지난 수능에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제 삶을 구해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다. 라는 이 한수희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건 어디에서 공부하건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인터넷과 현장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는 강의입니다. 대치동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고 또 목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고 중계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인터넷과 똑같은 수준으로 거의 같은 요일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수희 독해 강좌를 어떻게 이 책을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존에 있던 책하고는 좀 다르게 지문 옆에 단어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나 하면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페이지를 보시면 각 파트가 진행되기 전에 단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목적이다 하면 글의 목적에 4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지문 안에 있는 단어들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외워야 됩니다.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독해든지 기본이 잘 잡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해석의 시작, 후치, 수식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앞쪽을 보시면 요거 뒤에 넘겨보세요. 앞쪽에. 자, 해석의 시작은 후치, 수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독해가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이 독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translation이라고 해. translation. 이 translation은 그냥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문법과 구문을 통해서 거의 끝장을 봅니다.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이게 실제 독해인데 두 번째는 reading, 읽는 거죠. reading and comprehension. reading and comprehens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읽기는 읽는데 읽고 필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실제 독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읽고 이해를 하려면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죠. 이 문장이 해석이 되려면 이 후치수식 넘겨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단어를 외워도 읽어져야 되니까 도대체 이 후치수식이 어디 있나 하면 이 설명이 한수희 구문 2.0이죠. 이 좀 바뀌었죠.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한수희 구문 2.0 여기에 1강하고 2강, 1강, 2강 50분씩밖에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이걸 1.4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어도 다 귀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 하고 나서 30분 복습하고 이 강의를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이걸 안 들었으면 반드시 이거 무료 강의 올려놨죠? 네이버 TV에 올려놨잖아. 그러면 한수희 구문 1강, 2강을 반드시 먼저 들어봐. 아마 천지가 개벽할 거예요. 이미 들었던 학생들은 아, 선생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해를 할 거고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뭐길래 독해가 다 끝난다고 하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만합니다. 실제로 가서 꼭 이 후치수식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독해해 나가면서 내가 계속 이걸 언급할 거예요. 정말로 이걸 모르고는 영어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꼭 이 후치수식을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어를 먼저 반드시 외우고 독해 강의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형광펜이 2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란색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형광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녹색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형광펜이 필요한데 이 노란색 형광펜은 어디다가 쓰나 하면 논리전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논이란 말은 말할 논자고 이치거든. 말하는 이치, 논리전개를 제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통념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문답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고 예시, 원인, 추가, 뭐 인과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답이 짱짱하고 보인단 말이야. 그게 노란색 형광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형광펜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독해를 배우면서 문법과 구문을 같이 하죠. 이 문법과 구문에서 해석 방법을 내가 알려주거든. 그러면 그 해석 방법이 실제 지문에서 나왔을 때 이것이 문법과 구문에서 배웠던 거라는 걸 알려주면 여러분은 녹색 형광펜을 딱 치면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녹색만 보면 문법과 구문에서 배웠던 해석법이 그대로 머리에 이렇게 인지될 거고 또 숙달되니까. 그리고 녹색 형광펜을 보면 아 이런 논리 전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책이 많잖아. 계속 새로운 내용만 보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해지지 않죠. 영어는 숙달도 얼마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많이 봤냐에 따라서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 후치 수식을 배우게 되면 아 저것만 알면 단어만 알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누구도 다 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신세계를 맛볼 겁니다. 지금부터 글의 목적 부분부터 강의를 시작할 건데 분명히 단어를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갈 것이고 또 필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 하면 여기 딱 보시면 목적 부분에 23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책을 보세요. 책 오른쪽에 이 내가 생각한 논리 전개라고 있죠. 내가 생각한 논리 전개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준 논리 전개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비문학을 배웠건 뭘 배웠건 간에 논리 전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제시하는 논리 전개를 다시 적어보세요. 일치하면 끝장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한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노트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필기를 하세요. 내가 예문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 지금 절대평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공부를 적게 하고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책은 얇고 거기에 대한 예문을 적어서 그 예문을 통해서 책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면 영어 금방 늘죠. 그러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있잖아. 이 개념 강좌는 2월 말에 종강이 되는데 이 1월과 2월 동안에 문법, 구문, 독해만 끝나면 영어 전체의 80%가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영어 전체의 80%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다른 공부를 해낼 수도 있고 이 개념 강좌 이전에 지옥훈련 3일이라는 추석 특강 강좌 있죠. 그것도 한 3일 동안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들어봐. 그러면 이거 더 쉬워지지. 자, 그거는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그 강좌에서 내가 설명을 다 드릴 것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본문 1번을 보시면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갑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단어 다 외웠다는 전제로 갑니다.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게 실용문 문제라고. 실용문 문제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아주 간결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나 하면 여러분 뒤에 앞종을 보시면 두 장 넘겨보면 How to solve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풀 것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실용문은 대체로 그 핵심만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글 쓴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을 단서로 답을 고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3번에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 있죠. 형광펜, 노란색. 그거 반드시 외워야 되죠. 여기 지금 내가 그 PPT를 안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 to advise 하면 충고하기 위해서 뭐 안내하기 위해서, to warn 경고하기 위해서, 뭐 불평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 이 선택지에 나오는 이걸 몰라서 답을 못 찍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이걸 봐주시고 그리고 강의 들어갑니다. 자, 해석 바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게 18번 문제에 보통 나오죠. 수능에서 목적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는 전부 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접근을 하세요.
이게 약간 중의적 표현이나 어려운 표현을 써서 여러분을 혼란시킨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이 시작 부분에서 딱 읽고 주인공을 잡아봐요. 주인공을 잡아요. 그럼 주인공이 뭔가 하면 글의 대상인데 여러분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것을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게 무엇에 대해서 썼지라고 하면 질문하고 나서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네모로 쳐놓으면 돼. 아니면 한글을 오른쪽에 적어놔도 되고. 그러고 나서 후반부 밑에서 한 세 번째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100% 답이 나와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되고 영어는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2, 3등급으로 바로 떨어지니까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자체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문법적 용어라든가 일제식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theory인데 theory의 반대말이 practice죠. 실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어입니다. 저에게 문법과 구문 강의를 들었다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이해가 올 거니까 여러분 문법과 구문 그 맛보기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나 되는데 이거 50분씩 3강 못 따라온다라면 대학 포기해야 되겠죠. 자, 출발합니다.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Dear Miss Molly Oliver. 그러니까 편지글이네요. Molly Oliver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This is Mark Forster. This is는 어떨 때 쓰나 하면 편지글이나 아니면 전화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 씁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Mark Forster입니다. 명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 찍혀 있죠. 콤마 찍혀 있으면 즉 해도 되고요. 또는 뭐뭐인하고 뭐뭐인하고 뒤에서 앞으로 가도 됩니다. 동격이라고 하죠. One of the volunteers. 그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Mark Forster입니다. 자, 전치사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끊어주세요. 독해할 때. 그리고 나서 읽어도 우리나라만은 도치법이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됩니다. 자, for the auditory fork and toad survey. auditory 하면 청각의라는 뜻이죠. 오디오 생각해 보세요. 듣는 거. 청각을 위한 청각적인 개구리와 두꺼비 연구를 위한 그러니까 청각을 통한 개구리와 두꺼비 survey는 연구조사 연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 중 요거 중입니다. 중 한 명인 마크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one of에다가 녹색 형광펜을 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개념 셋 강의를 듣고 와도 개념이 잡히기는 하는데 이 한수희 강좌를 철저하게 잘 따라가면 지금 고3이라면 이게 맞죠. 이거 따라오는 게 정상이죠. 자 보세요. 필기 오른쪽에다 깨끗하게 하세요. 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문도 많고 one of는 뭐뭐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입니다. 뭐뭐들 중 하나 보고 한글로 읽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포스터입니다.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연구를 위한 unfortunately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을 칩니다. 불행하게도 라고 되어 있죠. 불행하게도. 이 표현이 나오고 나면 뒤에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죠. 분명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보통 나오죠. I was not able to participate. 자,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니까 이건 할 수 없었다죠.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participate in에다가 현관펜 칩니다. participate in은 어디에 참여하다죠. 어디에 참여하다. 단어 외웠으면 한 번만 필기해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죠. 자, participate in과 동의어는 take part in입니다. take part in이 어디에 참여하답니다. 이게 어디에 일부를 얻다 뜻이니까 그 자리에 일부를 얻으니까 참여하는 거 맞잖아요. participate 할 때도 이것도 일부라는 뜻이니까 이해됐죠? 어원을 설명할 때 내가 단어 강좌를 하게 되면 거기 다 들어있죠. 여기 잡다란 뜻이고 일부를 잡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orientation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orientation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so 밑줄. 그래서 I could not receive training.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죠. receive는 뭐뭐를 받다. training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치사 앞에 끊으라 그랬죠. In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구별하다. 그러면 in ing는 1번 ing 할 때 그다음에 2번 ing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ing 할 때 또는 ing 하는 데 있어서 이거죠. 그럼 distinguish는 구별하다니까 넘겨보시면 distinguishing the sons of frogs and toads라 되어 있죠. 그러면
전치사 앞에 끊어치는 거 후추 수식 배우면 금방 되죠. 이렇게 딱 끊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와 두꺼비의 소리죠. 개구리와 두꺼비의 소리. 앞으로 개구리와 두꺼비의 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주인공이 뭐예요? 주인공. 개구리와 두꺼비를 구별하는 청각에 관련된 그런 훈련이네. 그것만 딱 잡아놓고 후반부 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오른쪽에 since부터 현관펜 칩니다. since부터 끝까지 노란색 현관펜 쳐보세요. since부터. 여기부터 끝까지 노란색 현관펜을 쳐보세요. 자, 볼게요. since는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since we have 10 more days 우리는 10일 더 있기 때문에 10일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before the survey begins befor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기 전에죠. 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10일이라는 날이 더 있기 때문에 I'll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to receive and use the CD 자, to receive 그 CD를 받아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기 녹색이 없으니까 빨간 걸로 할게요. enough하고 to receive에다 녹색 현관펜 쳐놓으세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you can send it to me. 당신은 그것을 저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t the address 주소로 in my application 나의 신청서에 있는 application 신청서죠. 나의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그것을 CD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Looking forward to에다가 녹색 현관펜 칩니다. Look forward to 이거 외워야 되는 수거입니다. ing. 자, look forward to ing는 ing 하는 것을 고대하다. 갈망하다. Look forward to 동사 쓰면 틀린다. ing다. ing 하는 것을 고대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죠. 자,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훈련한 내용을 CD로 보내달라는 뜻이죠. 자, 정답지 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이게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푸는 데는 시간이 10초, 20초도 안 걸리죠. 자, 그러면 아까 녹색 현관펜 쳤던 거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I heard from auditory 요거는 안 읽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enough time to receive라고 있죠. enough time to receive. 거기다 녹색 쳤죠. enough 정리합니다. 항상 처음에는 강의가 천천히 나가죠. 나중에는 지금의 10배 속도로 나가도 여러분이 다 따라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제우스 강의. 자, 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갑니다. enough에 대해 설명하면 첫 번째는 형용사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enough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enough이 형용사 앞에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에 to 동사 쓰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이 enough가 충분히입니다. 충분히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to 해석 방법은 뭐뭐 하기에 이거 연습만 하면 되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외우지 마세요. 그건 이론이니까. 자, 그러면 예문을 써보면 This book 이 책은 충분히 쉽다 해보세요. 이 책은 쉽다 하면 그냥 easy잖아. 근데 충분히 쉽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다가 enough를 붙여야 되겠죠. enough. 그 다음에 이해하기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하기에 to understand 하면 되겠죠.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충분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두 번째는 enough이 앞쪽에 쓰는 경우인데 책에 있는 경우입니다. enough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를 씁니다. 옛날 영어는 명사 뒤에도 enough를 썼지만은 현대 영어는 보통 앞에 씁니다. 그 뒤에 to 동사를 쓰는 거죠. 이때 enough는 충분히가 아니라 충분한입니다.
충분한 명사죠. to 동사 하기에 똑같죠? 하기에 또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할 만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2번에 대한 예문을 잠깐 써보면 자, you have 앞에 쓰죠. enough을 enough money. You have enough money. money는 명사니까 앞에 쓰죠. 자, 나에게 빌려줄 만큼 to lend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에게 빌려줄 만큼 또는 빌려주기에 빌려줄 만큼 충분한 돈을 당신은 갖고 있다 해서 enough를 끝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다시 갑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그리고 또 중간에 안 해줬던 거 다시 정리합니다. 출발합니다. This is Mark Forster. 저는 Mark Forster입니다. 즉, one of the volunteers, 그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입니다. For the auditory frog and toad survey, auditory, 청각적인 개구리와 두꺼비 연구를 위한 이렇게 끊어치는 겁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 was not able to participate. 나는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In the orientation에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So 그래서 I could not receive training.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In distinguishing the sounds and frog and toads. distinguish는 구별하다죠. 개구리와 두꺼비 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구별할 때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I heard from another participant. 나는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죠. 자, 여기서 멈춥니다. heard의 녹색 현관펜 치고요. from부터 participant까지 괄호 묶고 that에다가 녹색 현관펜 칩니다. 그래서 구문 하나 잡습니다. 자, hear란 무슨 소식을 듣다는 뜻인데 이 뒤에 from A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구문을 잡아놓으면 응용해서 많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죠. 똑같은 건 다. 그러면 앞에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주어는 듣다죠. 듣다. 요걸 묶는 거죠. 뭐뭐로부터 A로부터 듣다죠. 그 다음에 here의 목적절은 that 이하니까 주어가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또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통역을 하세요. 말을 A로부터 듣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자, 예문 한번 써볼까요? 나는 들었습니다. 너희 선생님으로부터. 여기까지 해볼까요? I heard. 나는 들었어요. 자, from your teacher. From your teacher. 당신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당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해봐요. That you were negligent. 예문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지식이. 그러면 당신의 선생으로부터 당신이 게으르다 were negligent. 게으르다는 것을 또는 말을 I heard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요 구문 끝납니다. 넘어가면 자,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that a CD was used. CD가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was used는 수동태죠. In the training session, 훈련 기간에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했습니다. If you could send me one,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하나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구문 하나 나오죠. wonder에다가 녹색 현관변 치고 if에다가 녹색 현관변 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저렇게 설명이 많아. 처음에는 그렇죠. 가장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서 가장 정상까지 갑니다. 제우스 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너는 공부를 잘하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한 번도 만점을 못 받아봤지? 어쩌다가 한 번 받아보고 왜 틀리냐고 그러면. 왜 틀리냐고. 왜 태어나서 한 번도 1등 못 해보고 왜 태어나서 한 번도 만점 받아보지 못하고 공부는 잘한데 근데 왜 그런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왜 결과는 그런가? 바로 그 자만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기가 비어있는 개념의 구멍이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슬슬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한번 빵꾸 뚫어져 있는 거 계속 그대로 놔두잖아. 그걸 내가 막아줄 거야.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정말로 계속 고정 1등급 나올 거고 계속 좋을 거고 계속 만점만 받을 거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강의를 하니까 금방금방 올라가겠지. 그래서 제우스가 3개 사이트 전체에서 1등 한 거야.
모든 학생들이 따라오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제발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빠르고 민첩하게 따라오세요. 이 강의는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지만 실제 강의가 들어가면 대치동하고 현장에서 뭐 중계동, 뭐 목동 사과나무 학원 이런 데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강의죠. 진행될 강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과 현장을 통해서 듣는 강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영어가 끝장납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한 게 준 적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짓 하겠나?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 원더가 뭔가 하면 보세요.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 if를 마냥 뭐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뭐뭇을 알다라는 건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뭇을 하려는 목적어가 여기 붙는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f가 붙어 있으면 이 정도 문법 설명을 해도 이해되죠? 요 if는 만약이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읽어줘야 돼. 바꿔 쓰려면 whether로 바꿔 써도 되고 알겠죠? 보세요. 나는 궁금합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됐죠?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써봐. 바로 if로 들어가죠. I wonder if she likes me 하면 아주 훌륭한 영어가 돼. or not은 안 써도 되니까.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앞에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if 하면 이것도 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 배웠어요. 같은 거 또 나오는데 또 모르면 큰일 나. 두 번, 세 번 계속 설명하지는 않아. 그러면 I was wondering. 저는 궁금합니다. If you could send me. 당신이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CD를. Since we have 10 more days. 우리에게는 10일이 더 있기 때문에 before the survey begins. 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I'll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To receive and use the CD. 그 CD를 받아서 사용하기에 to train myself.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You can send it to me.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At the address in my application. 나의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I'm looking forward.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To hearing from you soon. 당신에게서 소식을 곧 받기를. Thank you. 감사합니다.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영어 다 들리기 시작하죠. 영어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단어만 들린다. 이해하는 문장만. 여러분요. 귀부터 뚫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외국어 배우는 방법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만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랍 방송 한 2달 들어봐.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 절대 못 알아들어 그거. 아무리 2년 들어도 못 알아들을걸. 귀 안 뚫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만 귀가 뚫린다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갑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Did you know? 알고 있었습니까? 죠. did는 뭐뭐 했습니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알고 있었습니까? That approximately 50,000 dogs are abandoned in Korea every year. 그랬죠. 자, 그냥 말을 해주지.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중요한 문장이니까. 자, 노란색으로 이 물음표에다가 현관펜을 딱 칩니다. 질문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대답이 아주 중요하고 여기 나오는 문장의 주인공이 아주 중요하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는 주인공과 글의 대상이 반드시 있죠.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보시면 approximately는 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approximately에다가 녹색 현관펜을 칩니다. 동의어 잡습니다. 여러분 about이란 글자나 around 또는 some 책에 있는 approximately 이런 글자는 뒤에 숫자가 붙으면 about을 제일 많이 쓰죠. 숫자 뭐 1, 2, 3, 4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붙으면 요거는 약이라고 읽는 겁니다. 약 45 이런 뜻입니다. approximately 약 50,000가 50,000 50니까 이거 50하고
여기에 1000이니까 5만이죠. 5만. 공 떠오르는 공 3개니까 요거 공 4개 되잖아요. 5만 마리의 개들이 abandoned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설명 하나 해야 되죠. 녹색 형광펜. 자, 여러분 일단 단어를 외웠으면 abandon이라는 단어가 버리다, 저버리다 이런 뜻 알 거예요. 버리다, 저버리다. 그러면 버리려면 버릴 대상인 목적어가 있어야지 버리지. 뭐뭇을 버리다 해야지. 나는 버린다, 나는 버린다 이렇게 하고 다니봐. 정신병자를 하지. 나는 뭐뭇을 버린다 이렇게 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목적어. 그러면 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게 타동사거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독해를 할 때는 빠르고 신속해야 되니까 정확하고 비동사가 딱 나오고 뒤에 PP가 잡히면 이건 수동태란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받을 숫자, 동작, 동자, 동작을 받잖아.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되다, 지다, 받다로. 우리가 쓰는 말이야. 되다, 지다, 받다만 하면 수동태 90% 끝나잖아. 이렇게 쉬운 거를 봐. 버리다에서 버려지다지. 버려지다. 그러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대신 목적절 것이죠.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약 5만 마리의 개가 in Korea, 한국에서 every year, 매년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버려지고 있는 5만 마리의 개잖아.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유기견이네. 대학생이 되려면 이 정도 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공이 유기견이잖아. 그러면 형광펜 딱 준비하고 노란색 준비하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f you have your heart set 이거 보이죠? 그부터 끝까지 노란색 형광펜 지금 치세요.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a pet dog before you check out a pet store,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그부터 saving 뒤에 다 끝까지 노란색. 자 보세요. 답 찍을 테니까. 그러면 주인공이 유기견이야. 버려지는 개. 자 만약에 당신이 have your heart set 녹색 형광펜 have one's heart set 하면 마음을 정하다. have 목적어 set 하면 목적어를 정하다. 그냥 외워야지. 뭐 수동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have 목적어 set 하면 목적어를 세팅하다. 목적어를 정하다. 이렇게 외워. 자,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정했다면 on a pet dog 애완동물, 애완용 개에게 됐어요? 마음을 정했다면 befor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기 전이잖아. Before you check out a pet store, check out은 확인하다. 단어 외웠죠 앞에서. check out은 확인하다. 당신이 애완동물 가게를 확인하기 전에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기견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버려지고 있는데 개 키우려고 또 애완동물 가게에 가지 말라고. Saving just one dog won't change the world. 자, saving에다가 녹색 형광펜. 여기에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 나오면 다 저절로 막 될 거야 나중에. 얼마 걸리지도 않아. 기껏 해야 한 달이지. 그것도 매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쉬운 거를 봐. 여기 ing로 잡혀 있지. ing로 출발하고 여기 동사 나왔지. 자, 동명사 주어라는 건데 그런 이론적인 말은 쓰지 마세요. ing로 출발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ing는 어디다 쓰는 건가 하면 동사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게 ing거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로 쓰였다는 말은 이론이고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것이라고 읽으면 실제고 이게 대박이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하면 되죠. 동사니까 동사하는 것은 이게 것이라니까 동사다. 문법 강의나 구문 강의에서 다 설명하고 있죠, 이거. 그러면 save가 구하다잖아. 그럼 just one dog. save가 구하다는 거 알죠? 단지 이거 only하고 같은 말.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what won'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what won't이라고 발음하고 뜻은 will not이고 줄이지 않은 말은 will not이고 뜻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러면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But
그러나 surely 분명히 it은 요 ing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ing가 포함된 문장. 요 saving이란 글자가 save란 글자가 ing가 붙기 전에 원래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다라는 타동사지. ing가 붙었다고 해서 타동사적 성격 안 없어져. 그러면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면 it은 saving just one dog이야. 그것이 will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것이다. for that one dog. 그 한 마리의 개를 위한 세상을 바꿔줄 것이다. 그러면 개가 버려진다는 거는 문제점이잖아. 나 논리 전개 들어간다. 논리 전개. 문제점 제시했어. 이 문장에서.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진다는 것은 문제점이지. 버려도 돼 하면 안 돼.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거의 90% 이상 제시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 잡으시오 하는 게 있잖아요. A, B, C 순서 잡으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 문제점이 나와야 해결책이 나오거든. 그럼 이러면 순서 금방 잡히잖아. 금방 읽어도. 그러면 요 문제점과 해결책 사이에는 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원인이 들어갈 수 있죠. 문제점이 있으면 왜 그랬냐라고 원인을 제시한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죠. 자, 그는 학교에 지각을 했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각한 학생을 설득해서 다음부터 지각 못하게 했다. 뭐 이러면 해결책인데 그 사이에 그가 지각한 이유는 어제 저녁에 게임만 했다는 것이다. 이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혼나서 해결됐다. 이 해결책이거든. 그러면 이 원인이 해결책 뒤에 가도 안 되고 문제점 앞에 가도 안 되죠. 이게 논리 전개라는 거죠. 이런 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안 읽어줬던 문장들을 전체를 다 다시 한번 읽어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앞에 후치수식 공부해놓고 들어야 됩니다. 복습하면서. 자, did you know 알았습니까? 자, 한번 빨리 읽을 테니까 집중하세요. That approximately 약 50,000 dogs, 약 5만 마리의 개가 abandoned,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in Korea every year, 매년 한국에서.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아까 one of가 뭐뭐들 중 하나였지? 그럼 some of them은 뭐뭐들 중 일부야. 그럼 이렇게 묶으면 돼. 그들 중 일부는 됐나요? 여기 주어져. 일부는 are protected. 수동태 배웠지? protect가 보호하다니까 요거 보호받다 하면 되겠네. 주어가 동작을 받으니까 보호받는다. in animal shelters. 애완동물 보호소에서 또는 수용소에서 waiting에다가 녹색 형광펜. ing 하면서 뜻입니다. 요 ing는 여기 보세요. 요 앞에 있는 shelter, animal shelter, 애완동물 보호소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요 명사가 요 동작 하는 게 아니지. 때는 뭐뭐 하면서 주어가 뭐뭐 하면서입니다. 자, 보세요. He sat on the sofa. He sat on the sofa.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됐죠? 여기에 watching TV. 이 문장 하나 적어놔봐. 그러면 소파가 지켜보는 거 아니잖아. 앞에 있는 요 명사가. 이해됐지? 그러면 그는 앉아 있었다. TV를 보면서 동시동작인데 그런 말 필요 없고 해석만 잘하면 돼요. TV를 보면서. 이해됐죠?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Waiting for a chance, 기회를 기다리면서 wait은 전치사 for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 글자는 for 꼭 붙어야 되죠. 기회를 기다리면서 a chance to be a new friend again. 자, chance 명사죠. 명사 뒤에 to 동사 나왔죠. 부정사에서 배웠어요. 우리 이미. 명사 뒤에 to 동사 나오면 to 동사 할 안명사죠. to 동사 할 안명사예요. 봐요. I have no house to sell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팔다지. 그럼 팔 집이지. 쉽잖아. 그럼 여기 봐봐. To be a new friend again. 다시 새로운 친구가 되다니까 다시 새로운 친구가 될 기회를 기다리면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죠.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생각하죠. Shelter dogs are all unhealthier. 보호소 개들은 모두, all은 주어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한다. 모두 건강하지 않다고, 더 건강하지 않다고. ER은 더입니다. 더
더라고 그냥 읽어버리세요. 비교급 하지 말고.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는 우리나라 말로 보다라고 읽으면 끝입니다. 이거 그냥 보다일 뿐입니다. 자, pastoral animals. 애완동물 앞으로 애완동물 가게 동물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어는 부정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념이겠죠. 이거는 사실은 필자 생각은 돼요.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But 하지만 it is untrue. 바로 나오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Shelter dogs are vaccinated. 수동태 많이 나오네. vaccination 하면 단어 외웠죠? 앞에 거. 예방접종을 하다죠. 놓는 거잖아. 그러면 개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 써야 되죠. 되다지다 받다. 자, 수용소 개들, 그러니까 보호소 개들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And many는 many dogs입니다. 많은 개들이 여기서 I used to being 녹색 형광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요, be used to ing죠. be used to ing 하면 익숙하다예요. 여기 익숙하다. 익숙하다. ing 하는데 익숙하다.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 꼭 외워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used to만 나올 때 있습니다. 그냥 used to만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답니다. 이 책은 단지 요 한 문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배우면 여러분 이 한수위 가지고 한수위 독해를 공부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평가원 문제하고 수능 기출문제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내신만 공부해온 학생도 이거를 2월 달까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끝내면 평가원에서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에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잖아. 알겠죠? 자, 학원했다고 세 번째 be used to 동사가 요거 딱 헷갈리죠?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끊어줘야 되고 요거는 사용 수동태로 읽어야 돼요. 그냥 사용 또는 이용되다. 사용 또는 이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은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시험 출제율 굉장히 높습니다. 내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보세요. The bus, 그 버스는 were used, 사용되었죠. 자, to take, 데려가기 위해서 the children, 그 아이들을 to the school, 학교에 이렇게 딱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taking이라고 써놓고 장난치거든. taking이라고 해놓고 그럼 ing 들어가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인데 그 버스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는데 익숙했다. 이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건 학원했다는 쉽죠? 자, 많은 개들은 being around people and other dogs, 사람들과 다른 개들 주변에 있는 것에 익숙하다. They are lovable and wonderful pets. 그들은 사랑스럽고 멋진 애완동물들이다. Just waiting for a new home. 단지 새로운 집을,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거는요. 이거 하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앞에 있는 이 pet에다가 녹색 형광펜을 딱 쳐보면 요 지금 요 명사 있죠? 이 명사가 요 동작을 직접 하잖아. 이 애완동물이 직접 기다리잖아. 이때는 하면서 하면 안 되고 ing 하는 안명사, 구치소식 배운 거 ing 하는 안명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럽고 멋진 애완동물이다. 옛 노란색 칩니다. 옛. 옛은 문장 앞에 예시 넣으면 but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Yet 그러나 half of them, 그들 중 절반이 are euthanized. 자,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왔네. euthanize라고 하면 안락사 시키는 거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가스로 죽이는지 뭐 목줄로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 그들 중 절반이 주어져. 안락사 되죠. 되다 지다 봤다 수동태. 그들 중 절반이 안락사 돼요. because 이유. 왜냐하면 no one will adopt them. 아무도 그들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adopt이라는 단어는 채택하다, 채용하다는 뜻도 있고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죠. 입양하다. 이게 옵션, 선택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택하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입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 절반이 안락사 당한대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가게 가서 애완동물 살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 안락사 되기 전에 애들 구해주는 게 낫지. If you have your heart set,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정했다면 on a pet dog, 애완동물 강아지에게 before you 넘겨주세요. Before you check out a pet store, 당신이 애완동물 가게를 확인하기 전에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Saving just one dog, 단지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won't change the world, 세상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But 하지만 surely 분명히 it will change the world for that one dog. 그것이 그 한 마리의 개를 위한 세상은 구해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빠르게 막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을 한글만 보고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라면 진짜 웃기는 짓이죠. 영어. 자기가 뒤에 있는 한글을 보고 이걸 영어로 말을 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서 눈으로 봐서 좀 쉽다라고 해서 이렇게 쉬운 거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딱 하나. 그래서 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고 마치 외국어를 처음에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주 겸손하게 여기에 나온 말들을 전부 다 내가 말로 구사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2달 안에 개념이 진짜로 끝납니다. 자, 이런 독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놓으면 일단 문장을 통해서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논리 전개를 통해서 필자의 생각이 머리에 잡히겠죠. 그러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건 빈칸 추론이 나오건 뭐 요약이 나오건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건 순서 잡기건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푸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들을 내가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뭐 그냥 스킬이다 해서 매도하지 마세요. 수험생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현장 가서 정답 찍는 거라고. 잘하면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 너보다 차라리 조금 못해도 점수 잘 나오는 다른 학생이 더 낫겠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게 공부해 주시고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잘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단원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모르는 단어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후치수식 아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수희 구문 강좌 그 2.0에서 반드시 1강, 2강을 무료로 풀어놨으니까 듣고 강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보다 조금 빠르게 나가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